여러분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날씨도 정말 좋았고 가을이라 그런지 늦가을이죠. 이제 가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날씨도 정말 선선하고 낙엽이 지는 걸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먼저 방송 시작과 함께 어제 제목에서 방송 타이틀 그리고 내용에서 이씨 10대 치료제 선정 제외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EHU 유럽 보건연합으로 다시 한번 정정한 거 말씀드립니다. 유럽 보건연합은 유망 치료제는 선정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후보군을 또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EMA나 EC에 대한 승인에 대한 권고는 단 1도 없습니다. 자문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정하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유럽 코로나 확진자 현황 어제 밤 11시가 좀 넘어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MAN 맨수 9913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오늘 유럽 코로나 확진자 현황입니다. 한 주 만에 또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33,000명, 폴란드 15,000명, 벨기에 10,000명, 네덜란드 10,000명, 오스트리아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죠. 9,943명, 체코 9,000명, 거의 10,000명, 프랑스도 9,000명, 루마니아 8,000명대 대부분 10,000명대가 육박을 하고 있고요. 영국이 30,000명, 우크라이나 27,000명, 러시아 40,000명입니다. 진짜 올겨울 유럽은 큰일 났습니다. 위에 코로나 확진자가 진짜 무서운 게 불과 2주에서 3주 전 몇백 명에서 1,000명대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대부분 5,000명대에서 1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2, 3주 만의 일입니다. 증가 비율이 2, 3주 만에 5배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니 이거는 작년의 대확산을 뛰어넘는 속소입니다. 다시 한번 이건 작년의 대확산을 뛰어넘는 속도입니다. 현재 1차, 2차, 3차, 4차, 5차 그쵸?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다. 그쵸? 과연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생산이 매우 제한적인 항체 치료제 공급 회사를 지정하고 있을 여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속도라고 한다면 이 증가 속도죠. 이 증가 속도라면 유럽연합이 공동 조달하지 않아도 승인 나면 개발국가 차원에서 서로 가져가겠습니다. 지난달 20일쯤 루마니아 확진자가 1만 명대 이상으로 폭증하고 사망자가 속출을 하자 유럽연합에서 긴급하게 항체 치료제 4만 도주를 요청했습니다. 이 건으로 보아 조만간 유럽 개발국가에서 항체 치료제를 유럽연합에 긴급 요청하는 사례가 안 늘어나겠습니까? 지금 유럽연합이 그런 요구들이 오면 다 보내줄 만큼의 항체 치료제가 있을까요? 이게 현재 직면한 유럽연합의 모습입니다. 몇 달 뒤가 아니라 유럽은 지금 당장 그리고 다음 달은 아마도 초긴급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다음 주 레그바님의 승인 권고를 기다리면 급한 건 아무리 봐도 유럽입니다. 이 건 한두 개 회사가 공급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렸죠? 위드 코로나. 그쵸?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엔데믹으로 가득히도 전에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을 다 뿌릴 만큼 뿌리고 백신이 지금 역부족에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확진자가 매번 계속 급증하고 있다. 이제 치료제의 시대를 연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어요. 그 시발점, 모든 포커십은 유럽 승인에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이죠. 차분하게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자고요. 자, SBS에서도 시신 넘쳐나는 병원 유럽에 다시 코로나 대유행 경고하고 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드 코로나 가게 되면은 결국 확진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제 치료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4만 1,000명 넘겨서 최대치 경신하고 있다. 전국의 9일간 유급 휴무령 백신 접종률 33.80%에 그쳤다. 백신 접종률 늘어나도 팬데믹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어요. 감염 경로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백신은 후천성 면역의 역할을 한다. 항체, 감염은 선천성 면역에서 감염이 일어난다는 부분.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항체 치료제가 수입됐다는 소식이 있죠. 리제네론 그리고 나머지 3개 항체 치료제 여기에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 물과 그리고 자료 그리고 미디어 소식이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크론 항체 코비드 치료 비용에 대한 플로리다의 공격적인 추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외신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플로리다주에서 지금 다니엘 클론 항체 프로그램에 대한 가격표 올해 2억 4,400만 달러로 책정했다. 국영 다니엘 클론 항체 사이트 25곳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인 이 정도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바뀌면 주 당국자들은 다른 다니엘 클론 항체 요법을 포함한 다양한 항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를 충족시키기 위해 6억 3,430만 달러로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다른 다니엘 클론 항체 요법을 포함한 그쵸? 여기에 이제 미국에는 리제네론, 릴리가 있는데 여기에 소트루밥도 있겠죠? GSK와 비어, 미국.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레키노라. 레키노라도 미국에 승인이 돼서 수입될 수 있는 소식을 우리가 유럽 이후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후에 이미 미국과 유럽은 시스템이 정해지고 이미 다른 남미 그리고 뭐 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어디든 시스템은 이제 항체 치료제가 뻗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은 준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중요한 그런 시그널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2억 4,480만 달러의 예산 요청은 8월 초에 주에서 시작한 다니엘 클론 항체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것입니다. 주지사는 프로그램이 기록상 최악의 코비드 급증 동안 수천 명의 플로리다 주민들을 입원해서 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체 치료제에 대한 유효성, 안정성은 정말 탁월하죠. 그쵸? 그게 바로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에 대비해 주정부가 더 많은 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대비해서 6억 3,430만 달러를 추가로 마련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라는 소식이고요. 플로리다 비상관리부서의 재무관리자가 이 권한은 또 다른 급증이 있을 경우 항바이러스를 늘리고 리제네론 이외에 다른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충분한 여유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항체 치료에 대한 영상이에요. 작용 기전에 대한 영상이고요. 지금 이제 2분 동안의 영상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캠페인인 비디오는 다니엘 클론 항체가 코비드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코비드와 싸우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언급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지금 언급되는 부분이죠. 마호니는 플로리다주의 재무관리자, 보건부가 향후 잠재적인 급증 시 다니엘 클론 항체 시술의 수요를 예상하여 6억 3,430만 달러 추정치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GSK의 다니엘 클론 항체 치료제인 소트루비반은 용량당 2,100달러입니다. 국내 원화 기준으로 249만 원, 대략 250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리제네론의 다니엘 클론 치료제의 용량은 같은 양이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해당 치료제의 공급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플로리다주는 리제네론의 치료가 받아나는 경우에만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항체 치료제가 본격화가 되었죠. 이 모습이 유럽 그리고 이제 이미 팬데믹이 전 세계로 다시 한번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항체 치료제의 이 모습이 보여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항체 치료제 생산량 말고도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기타 등등의 치료제가 같이 갈 것이라 생각을 해요.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각국의 보건 사랑과 의료 시스템 이런 부분들 재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시간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화이자 약과 레키노라주 비교. 타미플루가 아니다. 네이버 종투방에서 퍼온글. 우리 12055H 주주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화이자 코로나 경구약과 레키노라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화이자 치료제는 단독 투여가 아니라 에이즈 치료제인 리토나비르, 명칭은 칼라트라입니다. 성분명이 리토나비르고요. 에이즈 치료제뿐만 아니라 예전 팬데믹 초기 때 에이즈 치료제 칼라트라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리킨과 하이드로시클로리킨 그리고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 일본의 아비간 이런 치료제들이 대증 치료와 함께 병용 투여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게 바로 렘데시비르죠. 그쵸? 부작용이 정말 심하고 가격도 비싸고 효능도 의문부호가 붙죠. 그리고 중증 치료제 현재 덱사메타손 염증이 과도하게 분비가 될 때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리고 기타 등등의 치료제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죠. 중요한 건 경구용 치료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개발된 게 없고 사실 개발하는 과정이 무척 힘들다는 부분을 증명하고 있다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보게 되면은요. 리토나비르는 작년 코로나 초기에서도 국내에서 사용되는 칼레트라는 에이즈 치료제 성분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드렸죠? 임상시험 등록주권에서 화이자는 감염 5일 이내, 레퀴노라즈는 감염 7일 이내인데 이번에 89% 효과적이라고 발표한 데이터는 감염 3일 이내의 환자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레퀴노라즈는 18세 이상 일반 성인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에 반해 화이자는 18세 이상 1개 이상의 신체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즉 이번 시험에서 시험 조건에서 승인받는다면 기저 질환이 없는 감염자는 투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산소 포화도 94%, 92% 이상으로 두 약 모두 중증 코로나 증상의 경우는 제외되었습니다. 화이자 약은 레퀴노라즈 임상시험과 달리 피임에 동의하지 않은 자, 간 기능이 좋지 않은 자,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자는 임상시험에서 제외 조건이었고, 왜? 독성이 심하기 때문이죠. 레퀴노라즈들은 이들을 임상시험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화이자 경구약은 중간 분석 결과 효과적으로 사용될 옵션이 되리라 추정되지만 타미플루처럼 감염된 모든 환자들이 복용할 수 있는 약이 아닌 감염 5일 이내 신체 질환이 있지만 간 기능, 신장 기능이 괜찮은 코로나 증상은 경증인 환자에서 에이즈 치료과 병용 투여할 때 효과적입니다. 이번 발표는 화이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이 약을 게임 챌린저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이야기고요. 백신에 대한 이제 데이터와 임상 디자인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화이자 백신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을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머크도 같은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고로 흡입형 항체 치료제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범용 쪽으로 사용했을 때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범용, 가격 경쟁력과 쉽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리에게 중요했던 부분은 레퀴노라 정맥 주사형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팜 이데일리에서 류성의 제약 국부론, 셀트리온과 테슬라의 공통점 해서 좋은 내용의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좀 볼게요. 기존 주류 산업 판도 흔들며 메인 주자로 발돋움한다. 기존 산업을 대체해 나가면서 신규 산업으로 나온다는 거죠. 테슬라는 내연기관차, 셀트리온은 화학의약품, 케미칼 의약품을 대체한다. 바이오 의약품은 화학의약품, 케미칼 의약품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FDA에서 의약품 허가 건수가 이미 바이오 의약품이 훨씬 더 속도가 빨라가지고 있죠. 바이오 소홀하면 전통 제약사들 마이너직으로 전략한다. 바이오 집중 육성해야 전통 제약사들 미래 승산이 있다. 지금 포인트에서도 보이시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산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다. 바야흐로 단풍이 절정이다. 하지만 길어야 12월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쇠상을 뒤엎은 단풍의 전성시대는 속절없이 끝이 난다. 그야말로 화무 11홍이다. 영원한 권세나 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화무 11홍은 단풍 같은 자연환상뿐 아니라 기업이나 산업에도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영원히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 내연기관차 자동차는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차에 물려 급속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몸값이 1,400조 원을 넘어서는 테슬라는 이미 세계 1위의 자동차 도요타의 4배 이상 시총이 비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미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뀐다는 그 부분 첫 번째로 보여주는 부분. 그 다음 또 하나, 데이터를 바로 테슬라가 내연기관차에서 하드웨어에서 전기차를 잠식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바로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점령한다는, 플랫폼 시장에서 점령한다는 부분을 바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시가총액의 1,400조 원에 포함되어 있다.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플랫폼, 그쵸? 이게 바로 시장, 판때기에서 전 세계 시장을 주무를 수 있는 부분이 테슬라, 자동차에서 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을 시가총액이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후장대 산업이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국내 대한민국 끌어왔던 20년에서 30년 동안 반도체, 조선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그리고 유무선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가전, 기계,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정유,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헬스케어 산업, 그리고 자동차의 패러다임, 지금 이 부분을 테슬라가 보여줬던 부분이죠. 전기차로 들어가면서 4차 산업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혁명, 미국의 빅테크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영국의
ARM과 그리고 많은 기타 플랫폼 업체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자동차에 비해 아직은 세간의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기존 산업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제약이다. 제약산업은 과거 수백 년간 케미칼 의약품이 대세를 이뤄왔다.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보였던 화학의약품 전선시대도 바이오 의약품이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시간의 문제일 뿐 의약품의 왕자 자리를 내주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이벨루에이트 파마는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바이오 의약품 비중이 2019년도 29%에서 오는 2026년에는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 기간 바이오 의약품 연평균 성장률은 9%, 약 10%에 달한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은 바이오 의약품 전성시대를 더욱 급속하게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염병은 세계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바이오로 만든 의약품이다. 향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염병 시대가 본격화되면 바이오품 산업의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바이오로 대체되는 세계 제약 산업의 급변 추세는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도 두드러진다. 국내 제약 산업의 절대 강자로 부상한 셀트리온이 이를 대변한다.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주력으로 하는 셀트리온은 지난해 매출 1조 8,491억 원으로 국내 100여 년 제약 역사에서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탄생한 지 불과 20년 만에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탄생한 지 20년 만에 신생 바이오 기업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한국을 대표하는 제약 기업으로 우뚝 선 셈이다. 이에 비해 유한양행, 종근당, 한미약품 등은 화학의약품을 주력으로 하는 전통의 강조군은 지속적인 선상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강자를 따라잡기에는 힘이 부치는 형국이다. 셀트리온과 매출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추세이다. 앞으로 짧게는 몇십 년, 앞으로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세계 빅팜을 향하고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국내 제약밖에 업체 최초로 매출 2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바이오가 대세인 상황에서 전통 제약사들이 취할 수 있는 활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크게 보면 메인 산업으로 급부상하는 바이오를 무시하고 기존 주력하고 있는 화학의약품에 안주하고 있는 집중하고 전략과 바이오를 미래의 적극 성장 능력으로 육성해서 전략안에는 두 가지다. 전통 제약사들이 미래 생존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은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바이오 대세가 정해져 있지만 여전히 바이오를 애써 외면하고 화학의약품을 고집하는 전통의학사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오픈 이노베이션, 외부와 개방형 기술 혁신이라는 명분 안에 바이오 벤처들의 소규모 투자를 벌이는 것으로 바이오 육성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하고 있다는 전통 제약사들은 세라갈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각인해야 된다. 거듭 말씀드렸죠.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제대로 제약 바이오 산업을 명칭하는 것은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다 끌어나간다. 그래서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을 끌어간다는 부분이었죠. 앞으로 우리는 셀트리온 1등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99.9% 큰 그림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유럽 인구 8억 명, 주간 확진자 180만 명. 이거 언제든지 숫자가 곱하기 몇으로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쵸? 지금 50만 명 구매했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27만 명. 그쵸? 리젠운동 5만, GSK 22만, 릴리 제외하고 1년간 풀가중 캐파 130만 명. 그렇게 삼바와 CMO 계약을 했죠. 지금 레키노라가 팔릴 것을 걱정하는 것은 이제 아니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 개발 끊임없이 노이즈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정리하겠습니다. 레키노라 걱정 그만하자. 셀트리온은 레키노라 포함, 미포함 최고의 기업이다.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가면 지금 1공장 물량 다 팔린다. 그리고 전진적일지 대량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삼바와 CMO 계약을 했죠. 적어도 1공장 생산 물량 제외하고도 모자라서 더 생산해야 합니다. 머리를 단순화시키시고요. 지금 주주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국내에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가 아직도 있는지도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주식 아직도 갖고 있어? 비우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주식 다 올라서 나는 많이 먹었는데, 그쵸? 차트를 참조해보면 그 먹었던 기업들이 지금 어떤 그림을 보이고 있는지 많이 빠져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 1등 기업, 탁월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 그리고 모멘텀과 테마 섹터를 제외하고는 지금 증시가 많이 부러져 있어요.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와 있죠? 그쵸? 옥석을 가리는 주로 증시가 바뀌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먹는 시장, 참여하는 시장은 끝났어요. 과연 이들 중에 몇 프로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남들이 비웃을 만한 기업입니까? 그들은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결과만을 보는 사람들이죠.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해봤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교육 시스템, 대량교육 학살의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것, 결과만을 보는 것, 현상을 보고 많이 당하죠. 그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른 사람들이 가서 직장에 취업하고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남들이 다 그냥 하니까, 그쵸?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질을 보는,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본질을 보는 그런 훈련과 학습과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병철 선대 삼성그룹의 창업주가 반도체 시작한다 그랬었을 때 설탕 제1대장을 들고 와서 거부가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국내 산업을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와 함께 지배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반도체를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시작했어야 됐어요. 삼성그룹을 세계적인 그룹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설탕만 갖고는 역부족이었겠죠.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영국이 18세기 후반 증기기관으로서 세계를 수백 년 동안 지배했는데 우리라고 반도체를 첫 삽을 떠서 세상을 지배하지 못할까? 이랬더니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때 당시 반도체는 유럽과 미국이 지배하고 있었고 일본도 당시 지배하고 있었죠. 대한민국이 무슨 반도체냐? 그런데 보란듯이 비웃었고 삼성은 세계적인 반도체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삼성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바로 보란듯이 성장했죠. 정주영 회장을 볼까요? 배 만들자. 우리 셀트리온의 모토이죠. 돈이 없어서 어디 있어서 배를 만드나. 근데 이봐, 자네 해봤어? 그리고 현대그룹을 각가지 섹터에서 바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내었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프트뱅크를 창업한 지 얼마 안 있어서 과일 상자 위에 올라가서 나는 몇십 년 뒤에 조단위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이때 직원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정신병자, 과대망상자라고 했죠. 그러나 지금은 비전펀드, 일본 최고의 부자와 더불어서 비전펀드, 100조 원이 넘는 비전펀드, 무려 조 단위가 아니라 100조 원이 넘는 비전펀드를 통해서 투자에 세계적인 투자자,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보란듯이 비웃게 되죠.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다 또라이라 그래요. 스티브 잡스는 대학교를 중퇴를 했죠. 대학교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미국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대학교 중퇴자들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죠. 대학교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쵸? 셀트리온 우리 그룹의 창업주인 서정진 회장도 사기꾼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한다고 했을 때, 심지어 CMO 한다고 했을 때, 바이오 시밀러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신약 앞으로 나가는 빅파마를 향해서 나가는 부분. 하지만 보란듯이 성공시켰습니다. 지금의 셀트리온의 주가를 모두가 비웃습니다. 사실 그 중심에 공매도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란듯이 환하게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셀트리온은 실력으로 증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왜냐고요? 셀트리온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데이터와 자료를 통해서 수백 번 넘게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데이터와 자료를 통해서 수백 번 넘게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주가는 역사상 가장 싼 가격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 여유자금과 장기로 지금 저축의 개념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나중에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수라 확신합니다. 그 근방에 있는 이유 말씀드렸죠? 이제 매출 2조다. 20조, 30조를 향해 가는 빅팜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정말 말씀드렸어요. 업종 PR이 지금
업종 PR이 90배, 셀트리온의 추정 PR 45배, 추정이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훨씬 더 싸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요. 왜? 2021년도 레키노라 아직 안 터졌습니다. 여기에 진단 키트가 추가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 4년도, 5년도, 5년도 이후에 셀트리온은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그리고 그 부분을 현실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싼 가격 근처에 60월봉, 60일 월선, 노란색 선 말씀드렸죠? 그 근방에 와 있다. 그쵸? 흔들림 없이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